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좌표축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x축이나 y축을 얘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1번, 이게 반쯤 지나서 2번, 반 잘라서 여기는 3번 전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1번은 그럼 뭐냐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좌표축이 이 그림 좀 그릴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좌표축이 뭐 이런 식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원이 x축에 살짝 닿아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지? 자, 원이 x축에 살짝 닿아 있게 그려볼까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은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의 중심이 a,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녀석을 표준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너무 많아 사실 원방이. 그래서 힌트들도 되게 많이 줘. 점을 3개나 주거나, 그쵸? 어떤 점으로부터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거나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거나. 그래서 미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방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조건이 많이 개수가 많은데 그래도 더 어렵게 내고자 할 때 선생님들이 조건의 개수를 줄여요. 조건의 개수를 줄이면 당연히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푸는 게 맞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원이 x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봐봐라. 당장 표준형에서도 미지수가 3개인데 x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리면 그러면 미지수가 줄어요. 어떻게 주는지 보여줄게요. 자, 지금 중심이 a, b인 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땡땡땡땡 내리면 여기가 a고 땡땡땡땡 내리면 여기가 b입니다. 자, 근데 그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근데 그 반지름은 b랑 그 값을 같이 가져요. 맞나요? 여기 b랑 길이가 똑같잖아. 그치? 자, 요 녀석 한번 볼까요? 요 녀석. 요 녀석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x축에 땡땡땡땡 내리면 여기가 a고 y축에 땡땡땡땡 내리면 여기가 b입니다. 근데 그때 얘가 x축이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근데 그 b가 반지름이 b랑 그 값을 똑같이 가져요. 반지름이 b랑 그 값을 똑같이 가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방을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원방이 미지수 3개짜리 원방이 아니라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랑 b의 값의 절대값이랑 서로 같다면 그냥 반지름 제곱자리에다가 b제곱 적어버리면 미지수가 2개 밖에 안 남게 돼요. 알겠죠? 자, 1번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면 2번은 뭐겠냐? y축에 접하는 거지.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2가지 그림 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도 이제 중심을 표시를 해서요. 여기서 이제 x축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a, y축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b. 여기서도 이 중심에서 x축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a, y축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b가 되는데, 이때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지. 근데 그 반지름의 값이 a의 값의 절대값과 같죠 지금. 맞나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미지수 r이 사라지고 a라고 하는 미지수를 이용을 해서 2개의 미지수만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번처럼 나오거나 2번처럼 나오면 너무 쉽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건 이 3번 같은 경우인데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x축이랑 접하는 거 했고요. y축이랑 접하는 거 했습니다. 그럼 3번은 뭐게?
아니야. 원점 되게 좋아요.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원점은 아니고 직선에 접하는 이 다음 소단원에 있어요. 뚫는? 뚫는. 그건 활용 문제에 있어요. X축을 뚫고 지나갈 때 X축의 살린 길이를 구하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이제 뭐 뒤에 나오고요. 3번은 뭘까요?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자, 우리가 여기 왼쪽에서 문제 풀 때는 얘들아 A랑 B의 부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 오른쪽에 제곱해 줄 거니까. 근데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부호에 좀 크게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림도 이렇게 크게.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은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요?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그래서 자, 이렇게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2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거나 3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거나 4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자, 이 녀석의 거리가 반지름과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써있을 숫자가 R이고 여기에 써있을 숫자가 R이 되는데, 그때 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가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간 것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반지름과 반지름이어서 그때 여기에 실제로 써있는 숫자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R입니다. 마이너스 R. 여기는 마이너스 R. 여기는 플러스 R. 여기는 플러스 R.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도 이렇게 보내면, 자,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 R과 R을 갖게 되고, 그때 여기 마이너스 R, 여기도 마이너스 R.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가서 플러스 R, 마이너스 R. 그래서 원의 중심 좌표를 찾아보면 R, R이고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R, R입니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요. R, 마이너스 R이에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1사분면에 있으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가 나와요. 이게 1사분면에 있을 때입니다. 자, 2사분면에 이 원이 있으면 x 플러스 r의 제곱에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가 나와. 이게 2사분면에 있을 때예요. 3사분면에 있을 때에는 x 플러스 r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가 나와. 이게 3사분면에 있을 때고, 4사분면에 있을 때에는 x-r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가 나와. 이게 4사분면에 있을 때예요. 자, 미지수는 한 개로 줄었죠. a, b, r 이라고 하는 원래 미지수 3개짜리에서 미지수 1개짜리로 줄기는 했는데,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 완전 제곱식 속의 부호가 달라지고 있죠. 저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문제에서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 원이 지나는 다른 한 점을 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 이거 문제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 그러면 얘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인 거야? 몇 사분면에 있게요? 3사분면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3사분면에 있는 점이고, 이 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원이 3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몇 개가 만들어지게요? 그 원이 몇 개 만들어지게요? 되게 충격적일 겁니다. 이 원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2개 만들어져요.
왜 두 개 만들어지냐면, 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 하나, 이 빨간색 점 지나고 x축, y축에 접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내가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빨간색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큰 거 하나랑 엄청 작은 거 하나. 항상 몇 개씩 생긴다라고 기억하라고? 두 개씩 생긴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두 개씩 생긴다. 알겠어요? 항상 두 개씩 생긴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좀 개똥같이 그려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이 원 두 개가 서로를 이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항상 두 개씩 생긴다에 답이 두 개겠니? 이런 문제에 답이 두 개겠니, 얘들아? 아니지.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낼까? 그때 그 두 원 사이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때 두 원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이 잘린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든지, 이 잘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나간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 된다 이거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문제는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로부터 원의 방정식이 항상 두 개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뭘 원하는지 했다. 그 다음부터 센스로 푸는 거지. 알겠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게 선생님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더니 나올 때는 막 모든 학교에서 다 내. 안 나올 때는 모든 학교에서 다 안 내. 막 그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3년 정도 시험지를 놓고 보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원래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굉장히 조그만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자체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자취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 너네 저번 시간에 배우고 오늘 그 원의 방정식 증명할 때도 선생님의 자체 방정식으로 증명해 주긴 했지만, 자체 방정식을 배웠지만 사실 자체 방정식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 없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니네 수능 볼 때까지 그럴 거예요 아마. 선생님 저 자체 방정식 풀 수는 있겠는데 자체 방정식이 뭐예요? 내가 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야. 선생님 저 자체 방정식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자체 방정식이 뭐예요? 이러거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원래 자체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체 방정식으로 문제 풀지 않고요.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게 쉽게 풀 수 있는 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자, 적으세요.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A서부터 P까지의 길이 대 B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가 M 대 N으로 일정한, 이때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크고 M과 N은 같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거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 점 P의 자취, 이거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만나는 거는요, 두 점 A랑 B를 줄 거예요. 그래서 A, P, B, P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걸 물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가 끝나진 않고 이 이후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더 연계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 사치를 구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문제는 낼 거다 이거야. 자, 그럼 내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A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B점이 있어요. 요거만 보세요, 요거. A에서부터 P까지 대 B에서부터 P까지가 M 대 N이라 그랬는데, 자, 선생님이 M이 2고 N이 1이라고 할게요. 알겠어? 자, 그럼 P가 어디 있을까? P는 여기 있겠네. 2대1. 맞나요? P는 또 어디 있을까?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2대1. 그쵸? P는 또 어디쯤에 있을까? P는 내가 보기에는 또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2대1. 그죠? 그리고 P는 또 어디 있을까요?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2대1. 결국에 이제 이런 P들이 모이면 얘가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거예요. 어라? 미안. 지워버려. 자,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원이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과 아니고요.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속삭였어 사과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M 대 N인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원이 되는데, 원래대로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려면은 P점의 좌표를 x, y다라고 해서 P에서부터 A까지 길이 구하고 P에서부터 B까지 길이 구하고 그것이 M 대 N이다라고 비례식 세워가지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이라고 구한 다음에 그 일반형을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핵심이 되는 두 점을 우리가 골라왔더니 바로 여기에 있는 요 P. 이건 내분점이야. 그리고 여기는 요 P. 이건 외분점이지. 내분점과 외분점을 연결해봤더니 지름이 돼.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 좌표 찾아서 그 중점을 원의 중심이다. 내분점에서부터 외분점까지의 거리 구해서 이 녀석을 지름, 그것을 반 나눈 걸 반지름이다 해가지고 찾자 이거야. 이게 제일 빠르니까. 알겠지?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자, 중요한 건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인 거야. 그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0,1과 1,2를 모두 지나니까 저 두 개의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자, 0,1 대입해 주면 a제곱에 플러스 b 전개할게 그냥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는 b제곱 이게 되고 즉 정리해주면 b제곱 b제곱 지워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 자, 요거식 하나. 그 다음에 1,2 대입해볼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b제곱. 그 b제곱 b제곱 지워지고 식 정리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5는 0.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할게요. 어떻게 연립할까? 위에다 곱하기 2 해가지고 b 없앨 겁니다.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는 0이다가 되고 연립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a는 1.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면 a랑 b 사이의 관계에 따르면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2b는 10대니까 b는 5. a에다가 1 넣어보면은 b는 1. 자,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자, 요거 집어넣은 거 하나. 이제 두 번째 거 집어넣으면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x축에 접한다 로부터 y좌표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이 이거 위에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이걸 지날 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준 힌트가 중심이 얘 위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을 뭐라고 할 거냐면 t, t 플러스 1이다 라고 할게. 그리고 y축에 접한다 라고 해 있는데 y축에 접하면 얘가 반지름이지. x좌표가 반지름이야. 그치? 저기다 절대값을 씌운 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740번 원의 방정식이 x-t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t-1의 제곱은 t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얘가 2,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2,1을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t제곱은 t제곱. 그럼 t제곱끼리 지워지고 t는 2가 나오네. 자, 이제 t를 원래 여기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은 x-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요렇게. 이거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뭐 요것도 그냥 뭐 중심이 지금 이건 되게 흔한 거야.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x가 t일 때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이 y좌표가 되는 거예요. t,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중심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41번 문제 볼게요. 두 점으로부터의, 자, 요거 나왔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3대 2인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게 아까 배우고 온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분점 좌표를 구하면은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그래서 여기는 9 더하기 마이너스 4 0 더하기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0이 내분점. 자, 외분점은요, 여기 위에 내분점이 가운데 있는 더하기가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3-2분의 9-4, 3-2분의 0-0 그러면은 13,0 이게 외분점. 자, 그러면 중점 이자 중심을 구해보면, 자, 요거 그러면은 7,0 그 다음에 지름 구해볼까 먼저. 지름은 1,0에서 13,0까지의 거리니까 지름이 12 그러면 반지름은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원방 만들면 x-7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은 36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알겠죠? 야, 자체 방정식 문제라 그랬어요. 원래는 자체 방정식 문제인데 자체 방정식으로 풀지 말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42번 문제 보면은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체 방정식을 해야죠. 요건 해야 됩니다. 요거 왜냐면 이게 조건식이야. 지금 조건식을 딱 줬고요. p의 자취를 찾으시오. 자취를 찾아야 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식까지 줬어요. 그러면 뭐 이건 빼박이지. 하라는 거지. 자, 그럼 식 한번 세워볼게요. pa의 제곱은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자, pb의 제곱은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ab의 제곱은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그죠?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3번 쓴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얘 전개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1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요거 이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 4 이렇게 지워놓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y제곱 썼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썼고 16 지우면 는 0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싹과 2로 나눠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0. 이것도 뭐 표준형으로 써라 일반형으로 써라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서 선생님들이 이 새끼가 원인 걸 찾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까요?
744번 문제 볼게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거 우리 안 했잖아. 그치? 앞에서 안 풀었잖아. 야, 얘들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는 몇 사분면에서 만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얘 몇 사분면이게? 그렇지, 4사분면이야. 자, 4사분면이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에다가 대입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1을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가 2,-1을 대입해서 전개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대입해주면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는 R제곱. 그럼 여기서 R제곱과 R제곱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그러면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5는 0. R은 1이거나 R은 5다가 나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접하는까지 봤잖아? 그 이유가 볼까? 두 원. 선생님이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은 두 개 생긴다 그랬어요. 두 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찾아라. 자, 그럼 지금 이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R, 마이너스 R인데 R이 1일 때는 1,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R이 5일 때는 5, 마이너스 5였을 거야. 그래서 원 두 개 굳이 그릴 필요도 없고요. 이 두 개의 중심에서 사이에서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x 빼기 x의 제곱 16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16에 루트 씌워주면 돼요. 그럼 4루트 2 이렇게. 됐나요? 원의 중심이 어쨌든 간에 쟤야. 안 그려봐도 1, 마이너스 1과 5, 마이너스 5가 중심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만 써주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744번 문제인데 745번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여기는 이제 원방을 모두 구하래. 그 다음에 여기 양조고에서 나온 것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것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죠.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들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추가 힌트를 이용을 해서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알겠지? 그 문제가 유형이 조금씩 다 다르죠. 얘는 두 원 사이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어쨌든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원이 항상 두 개씩 생기니 그 두 개씩 생기는 원을 그 이후에 풀이를 문제가 선생님이 요구하는 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